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, 신라젠입니다. 신라젠 어제도 다뤘지만요. 오늘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신라젠에 대해 간단하게 기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신라젠은 2006년에 설립됐고요. 2016년에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주 사업으로는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면역 항암 치료제의 연구 개발입니다.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 유전자 제조합으로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신라젠은 팩사백 생산 CMO인 ALB 유럽과 JX970의 임상 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. 독성 시험, 효능 시험 등 전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. 신라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어제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.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과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됐는데요. 이 이야기 바로 해볼까요? 네, 지금 저희가 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사실 70%의 거래제기 요건 또는 30%의 속기 요건이라고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, 예상과는 다르게 상장 폐지가 좀 결정이 되면서 17만 이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이 답답함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.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였습니다.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좀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죠. 네. 2022년도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사 주권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결과 상장 폐지로 심의됐다. 이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. 자, 이게 뭐냐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상장 폐지를 좀 결정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정리매매로 좀 들어간 게 아니라 최종 심의 의결을 30급인 한국거래소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장 유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. 네. 개선 기간을 한 번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최종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두 가지 어떤 선택지만 좀 남아 있는데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분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과연 미미했길래 어떤 사항들의 미미점이 있었길래 상장 폐지가 좀 결정됐을까? 어제 네 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 기업의 안정성, 지속성, 재무 건전성 세 가지 어떤 체크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를 신라젠 측에서 준비를 해서 이행 내역서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좀 충분히 좀 검토해서 바로 어제 기심위에서 최종 상장 폐지를 좀 결정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자료들에서 나왔던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이 거래소 관계자가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고 최대 주주 M2N으로 바뀐 이후에 1천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다. 그리고 계속 기업 가치가 유지될지가 불투명하다. 그래서 파이프라인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좀 남겼는데 이 거래소의 핵심 관계자의 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팩트 체크가 좀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.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손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회사가 상장 유지, 즉 거래를 좀 재개해 줬는데 회사가 향후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 요소가 없다면 바로 또 거래 정지에 걸리거나 회사 어떤 존속 능력에 의문이 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, 이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어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계속 기업의 어떤 지속성 여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있었을 것이다. 자금 조달이 1,000억 된 거는 좋다. 좋은데 파이프라인은 좀 줄었고 이 비용으로 막대한 임상 비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좀 제기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가 맞다라고 좀 결정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좀 맡기게끔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아니었겠는가. 왜냐하면 신라젠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경영진을 전부 교체했고
자금을 유치해서 1,000억 원에 최초에는 한 500억 이상의 어떤 자금 조달을 좀 요구했는데 그 2배에 해당되는 1,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마쳤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지금 중대 파이프라인을 임상시험까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장 폐지를 좀 의결한 이 사유에 대해서 네. 많은 의견들 좀 분명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, 네. 두 번째 최대 주주의 M2N의 최근 어떤 파산 신청 제기, 관련된 어떤 이 대주주의 어떤 적격성의 어떤 논란 부분까지 좀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상장 폐지 결정을 하는데 좀 작용됐을 것이다. 자, 이건 분명 카더랍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네. 신라젠에서 제출한 계속 이 개선 계획서에 대한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의 어떤 내용들이 네. 다소 좀 미흡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내역서에 대해서 좀 공개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라젠 관계자 입장에서는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개선 기간을 좀 받도록 좀 어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럼 최종 심의 결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이게 만약에 최종 심의에서도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상장 폐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네. 지금 이 스케줄이 좀 많이 궁금할 텐데 네. 지금 차근차근 우리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. 네. 일단은 20일, 자 2월 18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나 네.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. 지금 시간은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좀 남았죠. 그래서 만약에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 상장 폐지로 결정했을 그 사유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. 그 사유 통보가 아마 회사 측에 좀 도달이 됐을 거고요. 네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들이 좀 그쵸? 부족했다면 네. 시장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좀 판단이 된 것이다. 어필이 좀 됐을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미흡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주세요라고 한 번 더 읍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쟁점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지만 네. 너무 이 판단에 대한 어떤 잣대가 신라젠에 좀 더 가혹하지 않겠는가. 가령 코스닥의 어떤 소형주가 개선 기간을 좀 받는 상황이라면 1,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유치했을 때 오히려 거래 재개가 쉽겠죠. 네. 그렇잖아요. 1,000억은 사실 적지 않은 자금입니다. 그쵸. 그런데 이게 바이오 업종에서 적용됐을 때는 이렇고 네. 제조회사나 기타 유통회사에 적용됐을 때는 자, 이 형평성의 어떤 잣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향방은 1,000억 자금 조달 이후에 회사 임상 모멘텀이 좀 가시화될 때 추가적인 제한 노력은 회사가 향후에 해야 될 일이지 개선 기간 안에 뭐 수조 원을 조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자,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는 충분한 개선 계획에 따른 어떤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이 부분이 기심의 어떤 판단에서는 향후 파이프라인에 네. 이 수가 좀 줄었고 시작하는 이 사업의 향후 이 개발 비용이나 임상 비용 등을 좀 충당하기는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이 판단의 좀 잣대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일단은 뭐 지금 상장 폐지는 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. 뭐 바로 정리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2월 18일 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개최를 해가지고 만약에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한다면 그 부분이었죠. 논란이 됐던 아까 그 부분이었죠. 그쵸? 계속 기업 가치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다시 이 상장 유지 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개선 기간을 좀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1차적인 어떤 선행 요건은 다 충족을 했고 네. 그렇다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투자 자금을 얼마만큼 더 모아서 회사의 좀 안정성을 좀 유지할 것인가. 자, 이게 지금 숙제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최종 심의에서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도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아니죠.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2월 18일 날 한국시장위원회에서도 네.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면 네. 바로 정리매매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지금 신라젠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럴 것 같아요. 경영권의 변경이 완료가 됐고 1,000억 원의 자금 조달 완료했고 임상시험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종 상장 폐지가 좀 결정이 된다면
지금 새로운 최대주주의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좀 판단할 겁니다. 그래서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, 과거에는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접수와 상관없이 정리매매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간만우 사태 이후로 이게 바뀐 거예요. 간만우가 최종 30까지 결정을 받아서 다시 상장 유지, 즉 시장은 좀 돌아왔는데, 그쵸? 그리고 나서 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네. 이게 한 번 더 반복된다면 정리매매 때 지분을 팔았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겁니다.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좀 제기된다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여부까지는 정리매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. 최악의 경우에 2월 18일 날 영업일 기준에 이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충분히 법적인 요소로 좀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저 회사가 아무래도 법적 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17만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네.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겠다. 바로 이 신청을 좀 제기했고 네. 이에 따라서 2월 18일 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좀 다뤄질 텐데 자,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저는 사실 신라젠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제도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. 왜냐하면 상장 폐지의 정확한 명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알려줘야 됩니다.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알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회사와 기업심사위원회 측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양사의 어떤 주장들은 좀 팽배한 어떤 상황들인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개선 기간을 좀 받지 않겠는가. 자, 과거 코오롱 티슈즈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. 최종 상장 폐지 의결 사항이 있었다가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 차례 개선 기간을 더 받고 여기서 기업의 지속성을 가져갈 만한 요인들을 해소한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.